바세린만 바르면 주름이 펴진다는 말. 혹시 믿고 계셨나요? 당신도 밤에 거울을 보며 이마 잔주름 눈과 주름 팔자, 라인이 더 도드라져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간단한 해결책을 찾다가 바세린을 듬뿍 바르는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보면 피부가 더 답답하고 주름이 더 깊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삶 일 안에 변화를 느끼는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먼저 조용히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세안하고 10분만 지나도 얼굴이 당기고 웃을 때 잔주름이 더 선명해지나요? 둘째, 바세린을 바르면 촉촉해지기보다 겉만 번들거리고 속은 건조한 느낌이 있나요? 셋째, 눈가나 턱 주변에 좁쌀처럼 오돌토돌한 게 생긴 적이 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당신은 바세린이 아니라 바세린을 쓰는 순서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건조로 생기는 잔주름은 하루에도 더 깊어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 속 수분이 줄면 겉면이 얇은 종이처럼 구겨지기 때문이죠. 저는 진료실에서 바세린을 바를수록 더 건조해요 라고 말하던 60대 환자분을 자주 봅니다. 그분은 밤마다 바세린을 두껍게 올렸는데도 아침에 당김이 심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수분을 채운 뒤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는 방식으로요. 3일째 되던 날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웃을 때 눈가가 덜 쪼글쪼글해 보여요. 바세린은 주름을 펴는 크림이 아니라 수분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투명한 뚜껑입니다. 뚜껑만 덮고 컵 안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잘 막아도 촉촉해질 수 없겠죠.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3일 루틴으로 써먹는 바세린 비법 4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망치는 타이밍 실수와 부위별로 양이 달라야 하는 이유까지요.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피부가 어떤 타입이든 안전하게 적용하는 기준이 손에 잡힐 거예요. 계속 함께 가볼까요? 당신이 오늘부터 바세린을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 상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바세린이라도 어떤 사람은 윤기와 탄력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좁쌀과 가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한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지금 당신 피부는 건조형인지 민감형인지 아니면 겉번들 속건조형인지 말이죠. 이걸 모르면 바세린은 약이 아니라 덮개가 되어 답답함만 남을 수 있습니다. 다시 스스로에게 3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첫째, 세안 직후 아무것도 안 발라도 5분은 괜찮다가 10분쯤부터 당김이 시작되나요? 그렇다면 수분 부족형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면 처음엔 촉촉한데 1-2시간 뒤에 속이 바짝 마르고 화장이 갈라지나요? 이건 대표적인 겉번들, 속건조 신호입니다. 셋째, 계절이 바뀌거나 마스크를 오래 쓰면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따끔거리나요? 그렇다면 민감 장벽 약화형일 수 있어요.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깝나요? 여기서 조금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름은 나이만이 아니라 마찰과 수분 이동으로도 빠르게 선명해집니다. 특히 속건조인 분들은 겉이 번들거려서 나는 건조하지 않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피부 속에서는 수분이 계속 증발하고 표면은 얇은 막처럼 쪼그라듭니다. 이때 바세린을 바로 두껍게 바르면 어떨까요? 겉은 막혔는데 속에 수분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답답함과 열감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이 안 맞아요가 아니라 순서가 안 맞았어요가 더 정확한 말이죠. 피부과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폐쇄막이 장벽을 도와 트러블을 줄인다고 말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여드름 성향 피부에서는 모공 막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핵심은 피부 타입과 바르는 양, 그리고 바르기 전 단계예요. 당신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면 바세린은 두껍게가 아니라 아주 얇게, 짧게가 원칙이 됩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바세린을 바를 때 피부가 이미 촉촉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당기는 상태를 억지로 눌러 덮고 있나요? 이 차이가 3일 후 거울에서 보이는 주름의 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음으로는 그 골든타임, 즉 세안 후 몇 분 안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잡아드릴게요. 세안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서면 피부는 조용히 지금 나를 어떻게 다룰 건가요? 하고 묻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물기를 완전히 말린 뒤 피부가 당기기 시작한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로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건조해서 오히려 잔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죠. 오늘의 첫 번째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세린을 보습제로 쓰지 말고 보습을 잠그는 뚜껑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3가지를 바로 적용해 보게 할게요. 첫째, 세안 후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 물기만 남겨두세요. 피부 표면에 얇은 수분막이 남아있을 때가 핵심입니다. 둘째, 그 상태에서 수분을 채워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꼭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어요. 자극이 적은 토너나 수분 크림을 아주 얇게 한번 피부가 마르기 전에 넣어주세요. 셋째, 마지막으로 바세린을 쌀알판 개 정도만 덜어 손가락 끝에서 녹인 뒤 문지르지 말고 눌러 덮듯이 올립니다. 특히 눈가와 팔자 부위는 얇게, 정말 얇게요. 당신이 느끼기에 이거 너무 적은데 싶을 정도가 오히려 정답에 가깝습니다. 조금 놀라운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물질이 아니라 수분이 증발하는 길을 줄여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피부 속에 물이 없는데 뚜껑만 덮으면 안쪽은 여전히 메마를 수 있어요. 반대로 수분을 먼저 채워놓고 덮으면 밤사이 수분이 도망가지 못해서 아침에 피부결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3일 만에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젖은 피부에 바로 바세린을 올리면 더 좋다는 의견과 젖은 상태는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완전히 마른 뒤 바르는 게 안전하다는 의견이죠. 저는 중간을 권합니다. 물이 뚝뚝 흐르는 젖음이 아니라 촉촉한 수분막만 남긴 상태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민감 피부라면 토너를 손바닥으로 한번 눌러 흡수시키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는 방식이 안정적이에요. 자, 당신은 어떤 쪽인가요? 바세린을 바르고 나서 답답하다가 먼저 오나요? 아니면 피부가 편안하다가 먼저 오나요? 이 느낌이 바로 양과 타이밍의 신호입니다. 다음에서는 눈과 미간 팔자처럼 주름이 생기는 부위별 규칙을 더 정확히 잡아드릴게요. 주름은 얼굴 전체에 똑같이 생기지 않습니다. 눈가는 얇고 민감해서 작은 자극에도 접히고 미간은 표정근이 강해서 힘이 들어가며 팔자는 피부 두께와 처짐이 함께 작용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바를 때 얼굴에 한 가지 방식만 적용합니다. 이게 두 번째 큰 실수예요. 같은 바세린이라도 부위별로 양과 동작을 달리해야 3일 뒤 거울에서 접힘의 선명함이 달라집니다. 먼저 부위별 쌀알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눈가 쌀알의 13 이하, 정말 아주 조금만. 손가락 끝에서 완전히 녹여 투명해졌을 때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두드리듯 눌러주세요. 문지르면 바로 잔주름이 생깁니다. 미간 쌀알 12 정도. 손가락 2개로 가볍게 눌러 펴주되 위아래로 끌어올리려 하지 마세요. 피부는 잡아당길수록 기억합니다. 팔자 쌀알 1개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손에 바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덮어 마찰을 줄이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팔자 라인을 따라 진하게 바르면 오히려 번들거림만 강조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주름을 더 깊게 만드는 건 건조만이 아니라 마찰입니다. 특히 밤에 바세린을 바른 뒤 베개와 얼굴이 계속 비비면 얇은 눈과 피부는 쉽게 접히고 눌립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윤활이기도 해요. 제대로 쓰면 마찰을 줄여 주름의 접힘을 완화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바르면 베개에 묻고 얼굴을 더 만지게 만들어 오히려 자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마찰이 줄어들 만큼만 필요 최소가 좋습니다. 피부과에서도
부위별 사용에 대해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전문가는 눈가에는 폐쇄막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눈가에 너무 자주 바르면 밀리거나 땀샘 피지선이 막혀 작은 돌기좁쌀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빈도 조절을 권합니다. 눈가가 민감하거나 좁쌀이 잘 생기는 편이라면 눈가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아주 얇게만 적용해 보세요. 반대로 극건조로 잔주름이 선명한 분이라면 3일만이라도 정확한 양으로 연속 적용하면 변화가 더 뚜렷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바세린을 바른 뒤 손끝으로 계속 만져서 확인하나요? 그 확인 습관이야말로 주름을 키우는 마지막 한 방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서는 바세린과 함께 쓰면 밀림없이 촉촉함이 오래가는 아주 작은 조합과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실수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 비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무엇과 같이 써야 하나요를 말씀드릴게요. 바세린은 혼자서도 막을 만들지만 어떤 제품과 어떤 순서로 만나느냐에 따라 밀림이 생기기도 하고 다음날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장벽 회복이 느려지기 때문에 한 겹이 아니라 올바른 겹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3단계 조합부터 잡아볼까요? 첫째, 수분 자극이 적은 토너나 수분 에센스를 손바닥으로 눌러서 한 번만. 솜으로 문지르는 건 피하세요. 둘째, 보호 크림을 아주 얇게 한 번. 이때 무겁고 향이 강한 제품보다는 단순한 보습 크림이 안전합니다. 셋째, 봉인 바세린은 쌀알 12개를 손끝에서 녹여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덮습니다. 이렇게 하면 밀림이 확 줄고 밤사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길이 좁아집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바세린과 산 성분. 제품을 같은 날 겹쳐 바르면 어떤 분들은 따끔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질 제거 성분 AH, ABA 하이나 레티놀 같은 제품을 바른 뒤 바로 바세린으로 덮으면 성분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물러 자극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반면 단순 보습과 함께라면 바세린은 장벽을 도와 회복감을 주는 쪽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원칙은 딱 하나예요. 3일 루틴을 할 때는 공격적인 기능성은 잠시 쉬고 장벽 회복에 집중하세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레티놀 위에 바세린을 얹는 샌드위치 방법이 자극을 줄인다고 말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폐쇄막이 오히려 자극을 오래 끌고 가서 민감 피부에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하죠.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 피부가 예민하고 붉어지기 쉬우면 기능성 성분과 바세린을 같은 밤에 겹치지 않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반대로 기능성을 이미 잘 쓰던 분이라면 아주 소량으로만 보호막을 더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바세린을 바르고 나서 밀리는 느낌이 싫어서 더 세게 문지르지 않나요? 사실 밀림은 제품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고 문지름은 주름과 자극을 남깁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네 번째, 절대 금지 실수 4가지를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이제 네 번째 비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할 금지 실수 4가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바세린은 잘 쓰면 장벽을 돕지만 잘못 쓰면 트러블과 가려움, 그리고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착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피부는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번 자극을 주면 며칠씩 붉어지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효과를 높이는 것만큼 실패를 피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금지, 두껍게 바르고 문지르기입니다. 바세린을 크림처럼 쓱쓱 펴 바르면 마찰이 늘고 얇은 눈가 피부는 바로 접힘이 생깁니다. 바세린은 문지르는 게 아니라 손끝에서 녹여 눌러 덮는 방식이 원칙이에요. 두 번째, 금지 젖은 채로 바로 덮기입니다. 물이 뚝뚝 흐르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올리면 피부 표면 온도가 올라가 답답하고 가려울 수 있습니다. 촉촉한 수분막만 남겨야 합니다. 세 번째,
금지 기능성 강한 제품 위에 바로 봉인하기입니다. 레티놀 각질 제거 성분, 강한 비타민C 제품 위에 바세린을 두껍게 덮으면 따끔거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 3일 루틴 동안은 장벽 회복에 집중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금지 여드름 좁쌀 잘 생기는 부위에 매일 넓게 바르기입니다. 턱, 코 옆 이마에 피지가 많은 편이라면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매일 바르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위만 얇게, 그리고 피부 반응을 보며 조절하세요. 조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세린이 안 맞는 피부라기보다 바세린이 오래 머물면 문제되는 상황이 더 많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땀이 많은 밤, 난방이 강한 방, 혹은 마스크로 얼굴이 습해지는 환경에서는 폐쇄막이 오히려 불편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매일 무조건이 아니라 피부 상황에 맞춰 강약 조절이 필요해요. 피부과에서도 늘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건조한 노화 피부에 폐쇄막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모공이 막혀 염증이 생길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드리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반응을 기준으로 조절하자. 바른 뒤 10분 안에 따끔거림, 열감, 가려움이 올라오면 바로 양을 줄이거나 그날은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바세린을 바른 다음 날 피부가 편안해지나요? 아니면 더 간지럽고 답답해지나요? 그 느낌이 당신에게 맞는 강도와 범위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다음에서는 3일 동안 아침과 저녁을 어떻게 설계하면 주름이 덜 접히는 얼굴로 바뀌는지 현실적인 루틴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3일 루틴을 실제로 어떻게 짜야 하는지 아침과 저녁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잡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밤에만 바세린을 바르는데 사실 아침에 한 번이 하루 주름 인상을 크게 바꿀 때가 있습니다. 다만 아침은 메이크업, 자외선 마스크처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주 얇게 필요한 부위만이 핵심이죠. 오늘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꾸준히 따라할 수 있게 최소 단계로 설계해 드릴게요. 먼저 저녁 루틴입니다. 첫째, 세안 후 물기를 톡톡 눌러 남깁니다. 둘째, 자극 없는 수분 토너나 크림을 얇게 한번 올려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만들어요. 셋째, 바세린은 쌀알 12개를 손끝에서 완전히 녹여 눈과 팔자 미간처럼 접히는 곳에만 눌러 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짝임이 아니라 편안함이에요. 번들거릴 정도면 이미 많습니다. 그리고 베개 마찰이 걱정된다면 얼굴을 한 번 더 만지지 말고 그대로 잠자리에 드세요. 아침 루틴은 더 간단합니다. 첫째, 물세안 또는 아주 순한 클렌저로 가볍게 정리합니다. 둘째, 수분 크림을 얇게 바른 뒤 1분, 2분만 기다립니다. 셋째, 바세린은 정말 소량 쌀알의 13 정도만 눈가 바깥쪽이나 팔자 주변처럼 건조로 접히는 부위에만 살짝 눌러주세요. 그 위에 선크림을 바를 때는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장이 갈라지는 느낌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3일 동안 루틴을 하면서 주름이 가장 먼저 달라져 보이는 건 깊이가 아니라 빛 반사입니다. 피부결이 매끈해지면 주름 그림자가 옅어져 같은 주름도 덜 피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주름이 덜 날카로워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탄력 관리로 연결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침에 바세린을 쓰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미세먼지나 피지가 달라붙을 수 있다는 이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전체가 아니라 부위만, 그리고 초소량만이 원칙입니다. 당신이 지성 트러블 피부라면 아침은 생략하고 저녁만 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접히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눈가인가요? 미간인가요? 팔자인가요? 다음에서는 그 부위별로 손끝 동작을 어떻게 바꾸면 주름을 덜 새기게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을 함께 고쳐보겠습니다. 주름은 크림보다 손끝이 더 크게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바세린처럼 미끄러지는 제형은 바르는 순간의 압력과 방향이 그대로 피부에 기억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째 핵심은 동작입니다. 같은 양을 써도 어떤 분은 피부가 편안해지고 어떤 분은 다음날 붉어지거나 잔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죠.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손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3가지 동작만 기억하세요. 첫째, 비비기 대신 녹이기입니다. 바세린을 손가락 끝에 올리면 그대로 얼굴로 가져가지 말고 반대 손가락 끝과 맞대어 3, 5초만 문질러 투명하게 녹여주세요. 녹인 뒤에는 얼굴에서 문지르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펼치기 대신 눌러 붙이기입니다. 눈가와 미간은 특히 약합니다. 바세린을 바를 때는 손가락을 미끄러뜨리지 말고 스탬프 찍듯이 톡톡 눌러서 붙입니다. 셋째, 위로 당기기 대신 주름 방향을 피하기입니다. 팔자는 선을 따라 바르기보다 선 주변을 얇게 덮어 마찰을 줄이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피부를 끌어올리려는 손동작은 잠깐 좋아 보여도 반복되면 오히려 늘어짐을 키울 수 있어요. 조금 의외의 사실을 하나 드릴까요? 주름은 건조만큼 반복 압력에 민감합니다. 밤에 바세린을 바르고 무의식적으로 눈가를 비비거나 휴대폰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이 있으면 그날의 관리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바르고 나서 손을 얼굴에서 떼는 연습을 권합니다. 바세린이 손에 남아있으면 더 만지게 되니까 바른 뒤에는 손을 한번 씻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마사지가 혈류를 도와 탄력에 좋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노화 피부는 과한 마사지가 콜라겐을 더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죠. 저는 짧고 부드러운 압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길게 문지르는 마사지는 피하고 필요한 부위에 짧게 눌러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눈가는 마사지가 아니라 보호가 우선입니다. 자,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바세린을 바를 때 주름이 펴질 때까지 계속 문지르지 않나요? 그 행동이 바로 주름을 새기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3일이 지나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숨은 원인, 밤 환경 베개, 실내 습도 같은 현실 문제를 함께 짚어드릴게요. 바세린을 제대로 바르는데도 별 변화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피부만 보지 않고 밤의 환경을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주름은 관리 제품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고 수면 중에 습도 온도 마찰, 그리고 당신의 자세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특히 시니어는 피부 장벽이 얇아져서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현실적인 숨은 원인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먼저 당신에게 3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밤에 난방을 세게 틀거나 에어컨 바람이 얼굴로 직접 오나요? 공기가 건조해지면 밤사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져 잔주름이 더 선명해집니다. 둘째, 베개 커버가 거칠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눌린 채 자는 편인가요? 같은 방향으로 매일 압력이 들어가면 수면 주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전에 TV나 휴대폰을 오래 보며 미간을 찌푸리거나 입을 꽉 다무는 습관이 있나요? 표정근의 반복 수축은 밤 관리 효과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름이 깊어졌다고 느끼는 날은 실제로 콜라겐이 갑자기 줄어서가 아니라 피부가 건조하고 붓기가 빠져서 손이 더 또렷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덜 부은 날 팔자나 눈과 선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바세린의 3일 변화는 주름의 삭제가 아니라 건조와 마찰을 줄여 선명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실망이 줄고 루틴을 더 정확히 조절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습도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실내 습도를 올리면 피부가 훨씬 편해진다고 강조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습도가 너무 높으면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문제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지만 과습으로 불편해지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가습기를 쓰기 어렵다면 잠들기 1시간 전 물 한 컵과 입술 눈과 보습만으로도 체감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바세린을 바른 뒤 환경은 그대로 두고 있지 않나요? 제품을 바꾸는 것만큼 밤의 건조와 마찰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효과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당신이 오늘부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3일 체크리스트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내용을 3일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지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준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바세린은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가 효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변화는 갑자기 크게 오는 게 아니라 피부가 편안해지면서 서서히 표정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옵니다. 먼저 3일 동안 꼭 지킬 4가지 체크입니다. 첫째, 세안 후 이 3분 안에 수분을 한번 넣는다. 피부가 당기기 시작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둘째, 바세린은 손끝에서 완전히 녹여 눌러 덮는다. 문지르는 시간은 10초 안으로 끝냅니다. 셋째, 얼굴 전체가 아니라 접히는 부위만 바른다. 눈과 미간 팔자처럼 주름이 생기는 지점에만 초소량을 씁니다. 넷째, 바른 뒤 10분 안에 열감 가려움이 올라오면 그날은 양을 줄이거나 중단한다. 내 피부의 신호를 기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려면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부는 반대로 반응합니다. 강하게 문지르고 두껍게 덮고 여러 제품을 겹치면 장벽이 지치고 예민해져 오히려 잔주름이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만큼은 부드럽게 적게 단순하게가 핵심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피부결이 먼저 매끈해지고 주름 그림자가 옅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피부과 전문의들도 여기에서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분은 3일은 너무 짧아 주름 개선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또 다른 분은 건조로 인한 잔주름과 피부결은 며칠 안에도 체감 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후제 가깝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콜라겐이 늘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수분 유지와 마찰 감소로 인한 변화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대치가 현실적이 되고 실망 대신 꾸준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거울을 볼 때 주름의 깊이만 보나요? 아니면 피부의 편안함과 표정의 부드러움도 함께 보나요? 3일 동안은 특히 후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루틴을 오래 이어갈 때 생길 수 있는 걱정, 모공, 좁쌀, 답답함을 어떻게 예방하고 조절할지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다뤄볼게요. 바세린 오래 쓰면 모공 막히지 않나요? 좁쌀이 생기면 어떡하죠? 답답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런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50대 후반 이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도 동시에 턱이마 같은 부위는 피지가 남아있어서 건조와 트러블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쓰려면 딱 3가지 조절 스위치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스위치 범위입니다. 얼굴 전체가 아니라 주름이 접히는 부위만, 눈과 바깥쪽 팔자, 주변 미간처럼 건조로 선이 생기는 지점에만 얇게 덮는 것이 기본이에요. 턱, 코 옆 이마처럼 좁쌀이 잘 올라오는 부위는 피하거나 정말 필요할 때만 아주 소량을 씁니다. 둘째 스위치, 양입니다. 바세린은 많을수록 막이 두꺼워져 답답함이 생길 수 있어요. 쌀알반개가 편안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반짝거림이 과하면 이미 과량입니다. 셋째 스위치, 빈도입니다.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 집중 후에는 주 2, 3회로 줄이는 방식이 오히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합니다. 피부는 쉬는 날에 회복합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세린 때문에 좁쌀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바세린을 바른 날 더 세게 클렌징해서 장벽이 깨지고 그 후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답답하다고 느낄수록 강한 세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 순한 클렌저, 짧은 시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장벽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세린을 바른 다음 날은 각질 제거 제품을 휘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모공을 막는다는 표현을 놓고 해석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바세린이 비코메도제닉이라 여드름을 직접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개인의 피지 성향과 더운 환경에서는 폐쇄막이 불편과 염증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원칙 플러스 관찰만 권합니다. 바른 뒤 10분 안에 열감 가려움이 생기면 양을 줄이고 이 3일 안에 좁쌀이 올라오면 범위를 줄이거나 빈도를 낮추세요. 맞추면 된다는 마음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효과를 보려고 피부를 몰아붙이고 있지 않나요? 피부는 밀어붙일수록 예민해집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핵심을 따뜻하게 정리하고 당신이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이어갈 수 있게 아주 작은 칠릴, 챌린지로 연결해 드릴게요. 당신이 오늘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피부는 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름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선이 아니지만 선이 더 날카로워 보이는 조건을 줄이면 표정은 충분히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기억하시죠? 바세린은 주름을 펴는 약이 아니라 수분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뚜껑입니다. 뚜껑을 잘 쓰려면 먼저 수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아주 얇게 덮어야 했고 얼굴 전체가 아니라 접히는 부위만 문지르지 말고 눌러 붙이는 동작이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답답함이나 가려움 같은 신호가 오면 더 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겠죠 라고 말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는 대개 이런 마음이 숨어 있어요. 열심히 해도 실망할까봐 무서운 마음. 그래서 저는 결과보다 먼저 피부가 편안해지는 경험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자극을 키우는 관리가 아니라 피부를 쉬게 하면서 도와주는 방식이니까요. 오늘 밤 세안 후 당기기 전에 수분을 한번 넣고 쌀알 반 개만 녹여 눈가 바깥쪽이나 팔자 주변에 살짝 눌러 덮어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에서 주름의 깊이보다 피부결과 표정의 피로감이 덜해졌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노화 피부는 극단에 약하고 꾸준한 작은 변화에 강합니다. 어떤 분은 기능성 성분을 더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장벽 회복이 먼저라고 말하죠. 저는 오늘만큼은 후자를 선택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안전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이 잘 되면 다음 단계의 관리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내 피부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나요? 아니면 돌봐야 할 동반자로도 보나요? 오늘부터는 두 번째 시선으로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주 작은 도전을 해볼까요? 데이 17 챌린지 시작. 오늘 밤부터 7일 동안 바세린은 초소량으로 수분 다음에 접히는 부위만 눌러서 해보시고 내일 댓글로 어제보다 당김이 줄었는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다른 누군가의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